최대 2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해주는 거고요. 네.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한도. 예. 근데 여기 수도권은 6억 미만의 예. 주택을 취득하시거나 네. 그렇죠. 60평방미터 이하의 이하, 주택과 그죠. 수도권 6억 이하시라면 300만 원까지 예. 소형주택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원래는 소득 요건이 있었습니다. 네. 부부 합산 7천만 원 뭐 이런 소득 요건이 있는데 그 소득 요건이 아예 없어졌어요. 소득이랑은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을 해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집값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네. 지방이나 이런 데들은 또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해서 네. 2026년도 1월 1일에 거기에 해당되는 주택을 매수하실 때는 이 300만 원으로 한도가 좀 더 높습니다. 만약 인구 감소 지역에 계시다면 취득세 감면이 뭐가 있다던데 하고 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이번 정차할 곳은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 광명사거리역 희웅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사거리역 키움부동산 조양수? 김혜주입니다. 새해 들어서 네. 첫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네요. 네. 2026년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영상이 조금 늦었죠? 네. 예, 이런저런 일들로 좀 바빠서. 네. 예, 올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과 좀 자주 예, 뵙고. 자주 뵙고 예. 저희가 또 다른 그 채널 컨텐츠 예, 그런 것들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새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올해 다 같이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새해 첫 영상은 광명이 또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되고 나서 네, 취득세 네. 중과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네. 취득세가 어떻게 올해 변했을까 26년 1월 현재 취득세는 어떤지 네.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지금 네. 영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취득세가 중과도 있고 감면도 있고 이래서 이걸 모르면 정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네. 조정 대상 지역 또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네. 이제 특히 더 매수하시는 분이 취득세에 대해서 네.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때죠. 그렇죠. 저희가 네. 혹시 모르고 계시면 그걸 네. 꼭 챙겨서 짚어드리고 있는데 중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네. 우리가 혜택 볼 수 있는 감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걸 정확하게 알자면 언제가 취득시가 되냐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세대 네네. 분리를 하시려면 그때 이전에 해주시면 되니까 맞아요. 정확한 취득 시기를 알으셔야 돼서 취득 시기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취득 시기를 제대로 모르시면 네. 나중에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었던 분이 양도세를 내시는 경우가 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취득 시기, 양도 시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매매 등 유상 승계 취득이라고 했는데 네. 이게 바로 누군가한테 돈을 주고 취득을 하는 거죠. 네. 계약서상 우리가 잔금일을 기재를 하잖아요. 네. 그 날짜 중에 한 날짜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혹시라도 잔금일 전에 등기가 먼저 됐다. 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등기일이 바로 취득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요 세 가지 중에서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증여 등 무상승계 취득을 한다면 증여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누군가한테 내가 공짜로 네. 그 무상으로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계약일 내가 너한테 줄게라고 얘기를 했던 바로 그날 계약일 기준으로 해서 취득을 한다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증여 네. 계약서를 작성하고 네, 증여세 그렇죠. 신고를 하실 거니까 네. 그 계약일이 되겠고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라면 네,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자 돌아가신 분이 사망을 하신 그 날짜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날로 봐서 예. 그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만약에 내가 등기를 안 했어도 상속 맞아요. 등기를 하게 네네. 되지만 등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등기를 안 했어도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벌써 상속은 개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등기를 해야지만 네. 누군가한테 예, 권리 이제 행사를 할 그렇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 다음에 원시 취득. 우리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는 원시 취득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네. 이 원시 취득 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이제 사용 승인일 네. 아니면 임시 사용 승인일이나 네. 사실상 사용 날짜 중에 빠른 날을 네. 바로 취득일로 보는데 예. 요 부분 때문에 저희들한테 문의 주신 분들이 많죠. 그렇죠. 예, 다주택자신데 혹시 요번에 신축주택이 되면 이게 중과가 되지 않냐라고 네. 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기존의 조합원님들 같은 경우에 내 땅을
현물 출자를 해서 네. 아파트를 짓는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바로 원시 취득으로 보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예, 취득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과되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 입주하시는 1구역이나 4구역 그렇죠.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율 우리가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네, 맞아요. 유상취득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금액대로 나누자면 그렇죠. 6억 원 이하, 네. 그리고 6억 원 초과해서 9억 원 이하, 네. 그리고 9억 원 초과 예.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요. 네. 6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 1%, 네. 그리고 6억 원 초과해서 9억 원 이하까지는 1.33%에서 네. 3%까지 나눠 있는데요. 네. 그 중간 7억 5천이 2%를 내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9억 원 초과는 뭐 당연히 3% 정도 되는데 네. 요새는 뭐 아파트들이 전부 다 9억 원이 넘어가 넘어가기 때문에 버렸잖아요. 예, 네. 3%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요거만 내면 되느냐? 아니죠. 부가세가 예, 있죠.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세가 있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 네. 지방구 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해서 또 금액 금액이 따라, 틀려요. 예, 농어촌 따르고. 특별세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네. 추가적으로 0.2% 과세가 됩니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9억 원 초과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취득세 순수한 3%에 네. 그리고 지방교육세 0.3% 그렇게 해서 3.3%를 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니까 112 타입이라든가 예, 예. 40평대로 가실 경우에는 네.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0.2% 붙어서. 농특세가 과세된다는 그래서 거죠. 3.5%가 되겠죠. 맞습니다. 취득세가. 네네. 네. 그다음 이제 기타 취득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건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원시 네. 취득이죠. 그렇죠. 취득세율이 네네. 2.8%. 네. 그래서 다른 집이 있는데 이번에 뭐 1구역에 입주하신다 하면 그런 이 조합원이시라고 하면 중과가 되지 않고 네. 2.8%만 나온다는 거죠. 여기다 예. 이제 부가세가 붙겠지만. 맞습니다. 예. 그 상속의 경우는요? 상속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8%가 네. 기본 취득세율이고요. 네. 대신에 무주택자가 상속인이신 분이 예.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네. 그럴 경우에는 0.8%. 네, 그렇습니다. 예, 더 싸게 해주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증여취득 같은 경우에는 3.5%. 증여취득에 대한 3.5%는 저희가 다른 얘기를 할 때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세요. 일반적인 증여취득이라면 3.5%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주택자들 같은 네. 경우에는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죠. 맞아요. 중과세율이 중과가 이제 있으니까. 적용이 되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네. 어떻게 나뉘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매매로 유상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네. 주택수에 따라서 이제 중과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비조정지역이라면 더 이제 유연하게 적용이 될 거고, 네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조정지역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광명이라면 2주택이 되면서부터 벌써 8%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네. 광명에 집을 사요. 빌라나 네. 뭐 이런 거 네. 사요. 그러면 8% 취득세를 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 8%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네. 3주택이 되었어야 이제 8%가 되는 그렇죠. 건데 예. 지금 이제 조정지역이 됐기 때문에 2주택은 8%, 3주택은 12%가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도 또 붙죠. 그래서 저희가 요즘 매수하시러 오시는 분들한테 네. 지금 주택을 몇 채 갖고 계세요? 라고 먼저 물어봐요. 파시고 오시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네. 기존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시게 된다면 네.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비싼 걸 사시면서 중과되는 건 또 이제 견디실 텐데 네네. 투자로 빌라 작은 걸 하나 사시려고 그렇죠. 하는데 네. 이 중과가 8%씩 나와버리면 예, 고민이 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증여취득, 무상취득 시 중과가 또 있어요. 있죠. 와, 12%라고 지금 해놓으신 거네요. 근데 이 12%가 네. 무조건 무상취득이라고 해서 다 12%는 아니에요. 예. 아까 증여취득 약 3.5%가 네, 맞아요. 기본인데 특정 요건이 갖추어졌을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조정지역 안에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 네. 이런 거를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12%를 낸다는 거고요. 네, 네. 비조정 지역인 곳에서 아니면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네. 증여를 받으신 경우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3.5%로 네. 증여 취득세를 내시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요건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따져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주택수가 중요해요. 아까 이제 중과세율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맞아요. 주택수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는가가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수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있습니다. 뭐 주택은 당연히 주택이니까 네.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고 네.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 1월 1일부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네. 조합원 입주권도 당연히 들어가고. 주택수에 포함입니다. 네. 주택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2020년 8월 12일 예, 지방세법 예, 예. 개정에 의해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됐죠. 네. 그리고 그때 같이 개정됐던 내용이 네. 주거용 오피스텔 네. 예, 요거를 취득할 때도 네. 주택수에 포함이기 때문에 예.
내가 지금 주택 조합원 입주권을 하나 갖고 있어요. 네. 거기에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걸 하나 갖고 계시고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하나 갖고 계세요. 3주택이 네. 되시는 거예요. 어딘가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시려고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몇 프로죠? 4주택이잖아요. 그렇게 되죠. 3주택부터는 다 12%인데 그죠? 12%가? 그래서 4주택이 네,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주택들이 있단 말이죠. 네. 이걸 잘 알고 이제 투자하실 때 훨씬 혜택이 크시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봤어요. 네. 먼저 중과 재주택이라고 해서 중과에는 안 들어가는 주택이 있어요. 그 주택과 또 상속주택은 5년간 이제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는 거죠. 내가 다른 주택을 살 때 상속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거는 빼고 다른 주택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상속을 5년간. 받고 싶어서 받았던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5년 동안은 일단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겠다. 예. 1억 이하인 저가 오피스텔도 네네. 빼주겠다. 네네. 주거용이더라도 그렇죠. 빼주겠다. 그 다음에 1억 원 이하의 토지만 소유한 경우 그것도 그렇죠. 빼주겠다. 뭐 그거는 당연히 주택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이 이렇게 있다면 빼주고 나머지 주택에 해당되는 것만 주택수에 넣어주겠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예요. 네네. 중과재주택이 종류가 많아요. 무다재 주택, 농어촌 주택 많은데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게 해당되는 것은 바로 1억 원 이하 주택이에요. 네. 그래서 1억 원 이하 주택이 뭐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광명에도. 그렇죠. 그런데 근데 광명에 해당이 되나요? 광명은 네. 정비구역에 해당되는 데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네. 주택수에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정비구역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7구역에 네. 1억 원 미만의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7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네.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정비구역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구역을 1억 원 이하짜리를 네. 예, 매수하실 때는 중과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꿀팁이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문제는 네. 3구역에 1억 원 미만의 주택이 주택이 잘 없어요. 없다는 거죠. 중과 재주택의 혜택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 주택을 살 때도 표준세율로 과세하고 그 전에 집이 더 있었어도 네. 이 1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는 그냥 1.1%나 뭐 이렇게 표준세율이 과세가 되고요. 내가 다음에 다른 주택을 살 때 이 집을 사고 나서 1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준다 그런 이야기. 이 두 가지 혜택이 있어요. 그러면 다 된다는 소린 건가요? 그렇죠. 둘 다 혜택이 네. 되죠. 내가 지금 살려고 할 때도 주택수에서 제외. 내가 지금 살려고 할 때 새로 1억 원 이하 주택을 사도 그냥 1.1% 과세가 될 것이고 네. 내가 이 집까지 사서 만약에 두 개가 됐어요. 네. 다른 집을 또 또 살려고 할 산다면 때. 요거는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거죠. 그렇죠. 얘를 빼고 계산을 해준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혜택이 다 되는 거예요. 네. 1억 원 이하의 중과세 주택. 네. 혜택이 또 있어요. 이게 24년부터 이 혜택이 나왔어요. 네, 아파트를 제외하고 빌라가 너무 이제 거래가 안 되니까. 그 빌라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너무 안 되니까 예. 이 소형주택, 소형 빌라들 뭐 다세대, 다가구 다 돼요. 아파트 네. 외에 네. 이 소형주택에 주택수 산정 제외 혜택을 줬어요. 네. 이게 뭔가 하면 24년부터 27년까지 취득하는 소형주택은 28년 12월까지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28년 12월이 지나가면 똑같죠 뭐. 네, 그때까지만 네. 한시적으로 적용을 해주는데 빨리빨리 살아. 그런데 아까의 그 소형주택, 중과재주택과는 혜택이 달라요.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 하면 다주택자 주택수 판단할 때 네. 얘를 주택수에서 빼고 그러니까 네. 내가 만약 2주택이 있었는데 네. 광명에 있는 이 소형주택을 살 거예요. 네, 네, 네. 60평방미터 이하고 또 6억 원 이하 되는 네, 그런 네, 소형주택을 사면 이 주택을 살 때 내가 이 주택까지 포함하면 벌써 3주택이지만 네. 요거를 빼고 기존 네. 주택의 주택수로만 취득세율을 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은 빼고 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갖고 주택수만 있는. 네.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2주택을 갖고 있고 광명이라는 조정지역에서 하나를 더 살 건데 네. 이 소형주택에 해당이 된다면 네. 3주택이면 벌써 12%를 내야 그렇죠. 되지만 8%만? 8%만 내면 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예요. 아까처럼 아예 표준세율을 적용해 주는 건 아니고 네. 혜택이 크니까 네, 네, 네. 지금 네. 사는 얘를 빼고 나머지 주택수로만 취득세율을 계산하겠다 이런 이야기. 근데 헷갈리시죠? 복잡하죠. 네, 이게 복잡하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저희한테 오세요. 아니면은 저희랑 같이 뭐 고민을 해보게. 취득세를 납부하시는 지자체에다가 네. 꼭 문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소형주택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24년 1월 10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0평방미터 이하이면서 네.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의 소형 신축주택이고요.
신축인 경우를 샀을 때만, 만약에 신축이 아니라 구축이라면 네네. 여기에다가 임대 등록까지 해라. 음. 임대 등록까지 해주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면 요거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네. 신축인 경우 그냥 봐주고 신축이 아니라면 임대 등록까지 해라. 예, 구축 아까 빌라 같은-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임대 등록을 하신다 그러면 네.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를 해주겠다 그 얘기인 거죠. 60평방미터 이하이면서 방명이라면 네네. 6억 원 이하라면 앞에 있는 주택수만 가지고 취득세율을 산정하겠다. 지금처럼 조정 대상 지역에서 네. 중과 취득세율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네. 취득세를 내는 게 너무 무서워서 네.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수 산정 제외 주택을 콕콕 잘 골라요. 잘 골라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또 요번에 알려드립니다.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네.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머리가 복잡하시면 와서 네.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해요. 네. 네. 그 다음에 취득세에도 일석이주택이 있잖아요. 있죠. 이거 모르시는 분이 꽤 있어요. 양도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손님이 가끔 있어서 제가 네. 또 빨간 글로 써놨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종전에 주택을 하나 갖고 계시는 분이 네. 새롭게 주택을 사시려고 해요. 네. 그런데 집이 안 팔려서 그런데 새로운 주택은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종전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만 매도하신다면 네. 일반세율로 해서 취득세를 먼저 내시고 네. 그리고 나서 그 혜택을 보시면 되고요. 예. 왜냐면 그 3년이 지난 다음에 종전주택이 만약에 처분이 안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나라에서 알아서 네. 가생사나 이런 것들을 낼 수 있게끔 날라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네. 3년 안이면 종전주택을 파신다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다른 집이 하나 있는데 광명에 이번에 주택을 사셔요. 네. 그럼 2주택이라서 8% 중과가 되겠지만 나 이거 3년 내에 팔 거야 종전주택을 이렇게 네. 약속을 하고 네. 우선 1.1%나 3.3%를 내시는 거예요. 가격 따라서 네. 내시고 나서 3년 내 만약에 내가 못 팔게 되면 추징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년 내 일시적 2주택이 취득세에도 있다. 요거를 이제 기억하셔요. 맞아요. 그다음에 취득세에도 감면 혜택이 많아요. 감면 혜택이 많은데 이게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또 27년까지 연장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니까 또 네, 일반 네. 분들은 상관이 그렇죠. 없으니 예.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또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잖아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28년까지 연장이 또 됐어요. 예. 나는 한 번도, 그 다음에 나와 같이 배우자. 살고 있는 배우자도 예. 한 번도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다. 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네. 생애 최초로 해서 네.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네. 어떤 아파트, 어떤 주택을 사도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네. 12억 이하의 네. 주택을 사셨을 경우에, 네. 그리고 28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다는 내용인 거고요. 네. 취득세를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해주는 거고요. 네.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한도. 예. 근데 이게 수도권은 6억 미만의 예. 주택을 취득하시거나 네. 그렇죠. 60평방미터 이하의 이하, 주택과 그죠. 수도권 6억 이하시라면 300만 원까지 예. 소형주택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원래는 소득 요건이 있었습니다. 네. 부부 합산 7천만 원 뭐 이런 소득 요건이 있는데 그 소득 요건이 아예 없어졌어요. 소득이랑은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을 해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집값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네. 지방이나 이런 데들은 또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해서 2026년도 1월 1일에 거기에 해당되는 주택을 매수하실 때는 이 300만 원으로 한도가 좀 더 높습니다. 만약 인구 감소 지역에 계시다면 취득세 감면이 뭐가 있다던데 하고 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네. 취득하실 때 법무사님을 통해서 한번 꼭 더 취득세. 확인을 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요게 중요한 게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집이 있어요. 네. 나와 내 배우자가 집이 없다면 세대분리 미리 하셔야 되죠. 생애 최초 네, 그렇죠. 취득세 감면 네, 가능합니다. 네, 네. 법무사하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혜택이 이제 출산 양육을 위해서 이게 취득세 감면이 생겼잖아요. 네. 이것도 또 연장을 했어요. 24년부터 28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 전 1년 이내, 또 네. 출산 후 5년 이내, 그러니까 6년 정도 되겠죠. 요 기간 내에 취득을 하신다면 취득세 감면을 해줄 건데, 아이들을 많이 낳으시라는 거죠. 그러시라고 장려하기 위해서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사시는 이 집이 1주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아까처럼 12억 원 이하.
비싼 집 사는 사람은 안 해주겠다.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 네. 이야기고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오히려 예. 한도도 더 높아져서 좋네요. 그렇죠. 출산을 이제 장려하기 위해서. 네. 이것도 잘 감안해서 잘 따져보세요. 언제 네네. 출산하시는데 집은 언제 사시는지 이렇게 잘 감안해서 네. 일정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28년까지 연장이 됐다. 이렇게 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취득세 감면에는 항상 추징에 유의를 하셔야 돼요. 공짜는 없죠. 이런 조건들을 완료를 해야 이게 감면을 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시 추징이 들어온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이게 무조건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예. 요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예, 3개월 안에 취득하는 주택으로 예. 들어가셔서 실거주를 안 하시면 네. 취득세를 다시 네. 반환해라. 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예. 3개월 안에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다. 네. 이랬을 경우에도 안 된다는 안 거죠. 되고 네, 또 그리고 3년 내 그 집을 팔거나 누구에게 증여를 하거나 임대를 놔버리거나 네.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3개월 안에 들어가셔서 쭉 3년을 사시라는 갖고 거죠. 있어라.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야 네.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예. 취득세 감면을 해주겠다. 예. 그 내용인 거죠. 생애 최초와 아까 출산 양육 장려 이제 취득세 감면은 네. 약간 법문이 달라요. 어느 쪽에 해당되시는지 그 법문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요 추징 요건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아까 전에 우리 생애 최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나는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어야 된다. 그게 맞는 거죠? 네, 맞죠. 그런데 네.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상속을 받았어. 그런데 공유 지분으로 상속을 받았다는 거죠. 형제들과. 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게 주택에 취득을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도시 지역이 아닌데요. 도시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어디 저기 시골 아니겠어요? 그죠? 네. 예, 거기에 20년 넘게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그 팔았어요. 네. 그걸 팔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을 경우엔 그것도 주택으로 안 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인 경우에도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꿀팁으로 예, 자료를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네. 네, 일단은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생애 최초 혜택이나 이런 혜택들을 법무사가 알아서 챙겨주길 바라시면 안 돼요. 예. 법무사는 우리의 사정을 모르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네. 등기를 맡기거나 취득세를 낼 때, 네. 나 생애 최초예요. 출산 그렇죠? 양육이 저 해당이 네, 돼요라고 네. 법무사한테 필요 서류가 뭐냐 물어보셔야 법무사가 챙겨줍니다. 네. 그러니까 내 권리를 내가 알아서 챙기셔야 내 됩니다. 스스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취득세, 예, 이모저모 다 네. 총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또 더 자세한 내용 구체적으로 궁금하시면 저희를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저희 요즘 또 물건 접수하고 있잖아요. 센트럴 아이파크 4구역 같은 경우에는 1월 네. 29일로 입주 기간은 끝나지만 네. 아직 자녀분이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있죠? 네. 예, 그리고 지금 한창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광명 1구역, 자이더샤 포레나 인기 네. 요새 많잖아요? 네, 네. 네, 여기에도 입주를 하고 있으니까 네. 관련된 거 임대차 궁금하신 물건, 분들은 임대차 네, 물건이나 네. 또 아직 임대를 제대로 못 놓고 계시는 분들 네. 예, 연락 주시면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또 7구역, 3구역, 6구역 엄청 핫하죠. 네, 네. 맞습니다. 7구역, 3구역, 6구역 뭐 물건들도 지금 거의 없어서 네.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물건을 찾아드리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이긴 한데요. 네. 요거와 관련된 영상들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동산 경기가 주춤은 아니지만 서로 사고 팔고 하려고 하는 매물도 없을 뿐더러 소강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금액은 올라가면서 그렇죠. 거래는 많지 않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대출도 지금 규제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예, 그럼 너무 비싸지고 예, 이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세금에 대한 규제책이 나올지 몰라서 용기를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요. 이런 분들께서 뭐 궁금해하고 관심 있는 그렇죠. 것들 예, 예. 전화 주시면 네. 더 친절하게 상담하고 예, 저희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네, 안내를 진행해 해드리도록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올해 날씨가 요즘 추워요. 네, 겨울이니까 이제 추운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늘 추운 날 같은 경우에는 건강 유의하시고 아주 간단하게라도 스트레칭이나 운동하시는 거 운동하시고, 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명사거리의 키움부동산에서 조양수! 김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